네, 안녕하세요. 8월 26일입니다. 스톡커피 김윤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심 많았죠.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 제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내용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거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서 상당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내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같이 사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파트너에게 이런 결례의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그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트럼프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고 또 몇 마디 나눠보면 내공을 꿰뚫어 보는 정치 고수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을 알아보고 기본적으로 바로 스마트한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런 과정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시작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아마 계산을 이미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성공을 날림으로써 상대방에게 뭔가 좀 길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펼쳤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트럼프의 어떤 장단점을 미리 알고 상당히 먼저 쳐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낯내기를 좀 좋아하니까 북한의 김정을 한번 만나달라. 그리고 글로벌 피스 메이커가 되어달라. 그리고 한국도 거기에서 평화를 좀 누리고 싶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역량을 높이 띄워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이제 흡족해하면서 마음이 풀리면서 상당 부분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전략성 모드로서 상대방을 알아보는 그런 실용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막 처음에 나왔던 트럼프의 SNS 내용만 보고 기본적으로 언론이 일보를 날렸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끝난 이후에 보게 되면 상당 부분 트럼프에게 이재명은 상당히 만만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인상을 줬을 가능성이 크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도 막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접근했을 때는 굳어졌던 얼굴이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좀 편안해졌다. 그리고 미국의 그 조야의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서 아마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조선 사업을 높여줬죠. 우리가 구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방산을 구매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보잉 100세대를 이제 구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줄 건 줬고 받을 건 받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아직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에 지분을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주한미군 내용은 별도로 실무협상이 또 연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를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동안 이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당초대로 15%가 정해져 있고 그 선상에서 업종별로 명암이 갈리는 그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제 한국은 올해 가을에 있는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도 불러와야 되고 시진핑도 불러와야 되고, 따라서 양측의 G2의 지도자가 다 참석을 해야 에이펙이 성공하기 때문에 정말 중국을 또 떼버릴 수 없고 미국만 매달릴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전략적 모호성 정책으로서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을 다 매겨로서 줄 건 주고 수익을 챙길 건 챙기는 그런 실용적인 전략을 잘 지금 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서 오늘 시장 이슈 보겠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이제 66.6조고 원달러는 1,390원이고 달러 인덱스는 98.28 보합 수준에 있고요. 오늘 니케이는 이제 42,350으로서 1.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다우 나스닥 26일 아침에 하락 전환했죠. 지금 이제 29일 날 발표되는 7월 달에 PC 개인 소비자 물가가 나올 예정인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2.9% 정도로 6월 달 대비 한 0.1% 상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신호를 줬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강력하게 파월이 해임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트럼프가 파월을 해임해버리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정부가 독립적인 그 이른바 그 연준에 개입함에 따라서 시장에서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월은 건들지 못하지만 압박은 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연준을 장악해서 기본적으로 9월 28일 날 있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기본적으로 계속 압박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구도는 올해 3번의 연준이 있습니다. 9월, 10월, 그 다음에 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0.25씩 2번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재무부는 0.5 이상을 인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월 입장에서는 이 물가 부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강력한 인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금리 당국으로서는 파월로서는 고민스럽죠.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그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냐 따라서 금리 인하 폭은 있다. 0.25는 있다. 하지만 0.5냐 0.25냐 이 과정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현물을 4,800억 정도 팔고 있고 선물을 한 900억 전후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한국 증시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현재 한번 보면 지금 현재 그 11시 6분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천억 팔고 있고 선물을 1,200억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지수는 이제 코스피가 28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0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코스닥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닥이 외국인이 712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현물에서 5천억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 흐름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죠.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주당 1,000원 하락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제 1,000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오늘 어제는 반짝 강했는데 넥스원, 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하락하고 있고, 조선주도 기본적으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전부 다 아침에 프리마켓에는 강했지만 급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지수가 내리고 있는 중에 하나는 이 증권주가 또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 조선, 방산, 반도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세가 결국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지금 현물에서 오전장에 지금 5천억 정도 팔고 있다. 이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다우 나스닥이 동반 조정을 거쳤고 또 NK도 하락하고 있고 따라서 한미일 증시가 다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쩔 수 없고요. 단지 국장이 하락폭을 좀 적게 했다가 오를 때는 좀 높게 가는 그런 시장을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오르는 종목은 2차 전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선, 방산, 원전은 이 상단 정체 현상 걸려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반복해서 한 얘기는 조선, 방산, 원전이 빠르면 3년, 늦으면 2년 동안에 한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강하지 못할 때도 이 종목군들은 3배에서 14배 이상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하지만 종합지수는 거의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2200에서 2700 선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3200에 가 있잖아요. 3200에 가 있고 불과 3개월 만에 700포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조정을 거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고, 또 미 증시가 금리 인하 이후에 물가라든지 실적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 증시는 앞으로 급등락 가능성이 늘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그 노동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지표라든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실적이 계속 이제 올라가면 좋은데 기술주가 갑자기 주춤하게 되면 갑자기 나스닥이 출렁하는 그런 조정파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죠. 하지만 제가 근본적으로는 이제 AI라든지 이런 그 시대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는 횡보는 있지만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책 이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현재 세법 개정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세법에서 당장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법 대주주 기준은 세법의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와 인준을 거칠 내용은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을 조정을 해서 정부의 의견으로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구윤철 기재부총리가 이제 세법 개정 관련해서 투자자의 혼선을 주는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마치고 온 다음에 최종 결정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주주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이런 과정이 하나 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조율할 수도 있다. 양쪽을 다 이제 현 대주주 50억을 그대로 두고 배당소득도 분리과세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예산을 좀 과다하게 쓴 감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살려야 되고 세금 징수도 좀 필요해요.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하되 세율은 45가 아니라 35 정도로 할 가능성이 크고 거래세는 살짝 올리고 법인세는 살짝 올리는 이런 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법 개정이 이제 계속 2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9월 달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당인 민주당이 2번에 걸쳐서 이제 상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되면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당초 약속했던 주가지수 5천을 향한 그런 배는 계속 띄워서 하나씩 노를 젓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테마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방산원전이 이제 횡보하고 있죠. 이 조선방산원전. 방산주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19,000원 빠졌고, 현대로템 1,600원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주가를 보게 되면 82만원까지 빠졌던가요? 이게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82만원 언저리까지 이제 빠졌습니다. 1만원까지. 그리고 이제 88만원까지 왔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여기 80만원 선이 하단 지지선이에요. 따라서 이 가격권대가 다시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충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습니다. 오늘 조선도 지금 오늘 하락 조정 거치고 있잖아요. 조선도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어제 강한 것 같더니 오늘 다시 19,000원 빠졌어요. 3일 전에 보면 급등했는데 3일 뒤에 보면 다시 빠져버리는 이 박스권 상단 정책 걸려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동안에 계속 갈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전고점이 12만 원대 갔는데 다시 이제 10만 8천 원대로 빠져버렸잖아요. 이 흐름으로 보더라도 하나오션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단 저점, 그러니까 추세 이탈이 아니라 하단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좀 모니터링만 해라.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제 셀 중에서는 이제 가장 강하고 소재 기업들은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뭐 오늘 오후라도 LG 엔솔과 삼성 SDI와 SK 앵컴의 SK 이노베이션의 이른바 장점의 단점을 비교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일단 제가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는 우상향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선 방산 원전이 지난 3년 동안 기본적으로 이 3배에서 적어도 16배 전후에 이 상승을 거쳤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이. 그러면 이 조선 방산 원전이 앞으로 계속 간다는 보장 없어요. 메이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주가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종합지수는 3,200에 묶였다 할지라도 조선 방산 원전은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낮아지고, 그 있는 자금들이 다시 2차 전지라든지 앞으로 오펑이 좋아질 종목군으로, 왜냐하면 그 종목군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조금씩 자금이 이동해서 적어도 이제 1년, 2년, 3년의 사이클로 우상향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기본적인 1차 시나리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계속 상법 개정과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가 5천을 향한 부동산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3년 동안 진행이 되면 그 과정들은 저는 좋은 시그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수혜주는 이제 증권주가 될 텐데, 증권주는 지수가 떠야 관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급락하기보다는 은행이 너무 예대마진을 많이 해서 사회적 역할을 못하고 폭리만 취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은 조금 정체될 수 있다, 이럴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오늘 엔터주가 오르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실적은 좋고 자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엔터주로 살짝 올라가서 한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결국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때 메이저 투자자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면서 조선 방산원전은 계속 기본적인 그 분기별 수익성은 좋아요. 좋은데 뚫고 가지 못하면 계속 박스권을 가면서 조금씩 저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서 미국의 조선 수혜를 보는 그런 조선주 중심에서 아마 조금씩 뚫고 올라가는 개별 종목 차별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보다는 기본적으로 급등락은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완만한 박스권 조정, 거기에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종목 차별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더 많아졌고 호재보다는 악재에 둔감한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 수익률은 하겠지만 기회 요인은 조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국장은 테마 이슈에서 2차 전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방산에서의 이제 차별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느 정도 하단 지지를 거치고 고객 예탁금이 계속 이제 뭐 75조, 80조로 늘어나게 되면 국장도 좀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런 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그 수급 동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5,100억 팔고 현무 선물에서는 1,300억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1,700억 팔고 선물 2,5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외국인이 한국장을 떠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6월 달부터 6월, 7월, 8월 달까지 보게 되면 외국인은 7조 4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5천억 팔아도 7조 4천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이걸 이제 지금 올 한 3달에 걸쳐서 외국인은 7조 4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끌고 가면 작년 5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은 25조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작년 5월 기준으로 보면 25조가 나갔는데 이 나간 25조가 다시 재유입 리턴 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 것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3보 전진, 2보 후퇴 이런 시장으로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은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정비 기간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3년의 이른바 급등락보다도 N자형 조정은 있지만 우상향 모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뭘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차피 저 개인적인 그동안 오랫동안 일선에 있는 경제부 기자와 정책 이슈를 다뤘던 흐름으로 볼 때는 어떤 그런 방향성인 거예요. 다 개개인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북미의 수혜, 미국, 일본, 유럽에서의 어떤 전기차의 활성화, 그 다음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AI 흐름이 계속된다고 흐름을 본다면 2차 전지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에서의 ESS에 중국에 대처하는 그 흐름들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대응 전략을 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면, 미국은 이제 주가 최고치의 부담이 있다라는 거, 관세 물가 우려가 있다라는 거, 달러의 약세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미국의 금리는 되는데 인하폭이 어느 정도냐, 몇 번 정도냐, 이게 있습니다. 결국 금리를 인하만 할수록 관세는 높아져서 인플레의 우려가 생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상당 부분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의 경제 지표 등등을 잘 챙겨야 되고, 이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 달러의 약세 자금은 신흥국 또는 신흥선진국, 우리나라 같은 쪽으로 계속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연동되기도 하겠지만 연동성은 떨어지면서 주가 5천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3년 동안 N자형 상승 파동을 거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좀 소외시했던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재생에너지 투자의 방향성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 도움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다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